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CY English 이창용 어학원에서 원장을 하고 있으며 이번 동영상 강의에서 한영 통역 기초를 담당하고 있는 이창용 강사입니다. 화면상으로나마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고요. 오늘은 제 1강이고 첫 강의다 보니 일단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듣기 전에 한영 통역이 무엇이며 그리고 이것을 임함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기본 지켜야 될 기본 원칙들은 무엇이 있을까 한번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토픽은 환경 주제를 할 텐데요. 그 환경 주제를 들어가기 전에 우선 기본적인 원칙들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진행을 할게요. 일단 주제는 환경이고요. 자, 일단은 제가 타이틀을 한영 통역의 기본 원칙이라고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이 다 다를 수는 있어요. 저도 대학원에서 통역을 공부한 사람이지만 학자들에 따라서는 기본적으로 그 어떤 이론과 어프로치가 다 다를 수 있겠는데 이건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서 이렇게 수긍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한영 통역을 한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한국어를 영어로 바꾸는 작업이야. 그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두 언어의 어떤 관계를 생각하면서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단어 단위로 일단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우리가 많이 하게 되는 착각 내지는 실수가 뭐냐면 단어 중심의 사고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명사라든가 일부 개념어들은 딱딱 떨어지는 각각의 그 두 언어 간의 명사들이 존재하죠. 그러나 실제로 의미의 덩어리라는 것은 그렇게 명사가 나열된다고 그죠? 그리고 거기에 딱딱 떨어지는 사전적 의미의 동사들이 맞아 떨어진다고 해서 그 의미가 똑같이 전달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두 언어는 word for word로 치환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오케이? 그러니까 verbatim하게 문자 그대로 하나씩 다 옮긴다고 해서 두 언어가 완벽하게 전환이 되고 이것이 translate 되는 이런 상황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여기서 의미의 무게를 생각하자 이런 문장을 한번 써놨는데요. 제가 저울을 하나 그려볼게요, 여러분들.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려서 죄송합니다. 평형 저울입니다, 여러분들. 좀 추상적으로 들릴 수는 있겠으나 저희가 통역을 하거나 번역을 하는 작업을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저울에 저희가 source text라고 합니다. 그리고 target text라고 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통역을 하는 세팅이라면은 source text는 지금 한영 통역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source text는 한국어입니다. 한국어가 여기에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이 의미의 무게만큼 이 저울은 내려가겠죠. 그죠? 그러면 우리 통번역사들이 내지는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작업은 이 등가의 무게만큼의 의미를 TT의 형태로 실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 저울이 평형이 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작업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추상적으로 들리고 뭐 그럴싸하게 들리기는 하나 so what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이야기가 될 수 있겠는데 의미의 무게라는 것을 저는 좀 생각을 해보는데요. 물론 의미의 무게라는 것은 뭐 아주 짧은 광고 카피라든가 또는 뭐 시 이런 거에서 그죠? 뭐 포에틱하게 표현하는 것들이 있어서는 그 의미의 무게의 단위가 단어가 될 수도 있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서술 구문을 생각해 봤을 때는 의미의 무게라는 것은 단어 단위에서 쪼개지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의미의 무게라는 것은 그것이 패러그래프 단위가 될 수도 있겠고 센텐스 단위가 될 수도 있겠고 경우에 따라서는 전체 텍스트 자체가 한 덩어리의 의미의 무게로 느껴질 수도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뽑아내는 그 아웃풋 자체가 이 사람이 처음에 올려놓았던 그 의미의 무게만큼 올라가느냐 여기에 일단 주안점을 두고 우리가 통역에 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해보죠. 우선 의미의 무게를 정확하게 재기 위해서는 ST의 해석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겠죠. 물론 여기서 ST라는 것은 이제 소스 텍스트고 여기서는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한국인 연사가 한 말이 되겠죠. 이것을 명확하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통역을 translation과 굳이 구분해서 interpretation이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일일이 translate 한다기보다는 의미의 덩어리를 interpret해서 그것을 나의 아이디어처럼 생각하면서 어디언스를 설득하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소스 텍스트의 의미를 명확하게 해석을 하지 못하면 내 스스로가 정신이 혼란스럽죠.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나는 전혀 방향성이 잡히지가 않아요. 내가 방향성이 잡히지 않았는데 어떻게 제가 오디언스 설득합니까? 주어지는 텍스트에 대해서 명료하게 내가 갈 길을, 내가 갈 방향을 설정하셔야 돼요. 그것은 실력이 늘어나면서 순간적으로 빨라지는 거죠. 초보자 단계에서는 그 작업이 굉장히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국어가 한국어라고 가정한다면 여러분들의 대부분이 그럴 거라고 제가 가정을 하고, 모국어가 한국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난 다 이해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러나 그것은 가끔 오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주어지는 한국어를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해석을 하고 논리적으로 기억하는 능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국어 원문의 해석이 불분명하면 영어는 혼란스러워짐. 당연한 거죠.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오케이? 영어가 혼란스러워진다는 얘기는 듣는 어디언스는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쟤? 이런 상황에 몰리게 되는 거죠. 오케이? 복잡하게 들리는 내용을 쉽게 해석하는 것은 통역사의 중요한 능력이다. 한국어라는 게 그 언어를 쓰는 사람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아주 정교하게, 특히 우리가 구어체에서 말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정교하게 언어를 하는 게 쉽지 않죠. 그러면 연사의 어떤 성향 또는 언어 습관에 따라서 똑같은 말을 굉장히 복잡하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결국 하고 싶은 말은 이건데 빙빙 돌리는 분들도 있고, 또 자신이 어떤 개인적으로 독특한 어떤 취향을 가지고 특정 단어를 많이 쓰시는 분들도 있고요. 어쨌든 복잡하게 내용이 들려요. 저 사람 지금 무슨 말 하고 있지? 라고 생각했을 때 이것을 쉽게 해석하는 거. 여기서 중요한 건 쉬운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쉽게 이해를 해야지 듣는 사람도 쉬워지죠. 내가 저 말은 어렵다라고 느끼는 순간 여러분들이 아웃풋을 만들었을 때 듣는 사람도 지금 무슨 말이지? 굉장히 어려운데? 라고 느낄 수밖에 없어요. 물론 우리가 이건 어떤 세팅에 따라 달라지겠죠. 여러분들이 가령 무슨 철학자들이 모인 회의에서 통역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거기서 무조건 가볍게 가려고만 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일반적인 통역 세팅에서는 정보의 전달을 쉽고 정확하게 해주는 것이 통역의 기본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가 복잡한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도 나름의 훈련이 필요하신 겁니다. 아이디어를 명사구 단위로 끊고 주어 동사의 형태로 접근하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국어는 기본적으로 명사구를 만들기가 참 용이한 언어입니다. 뭐가 있을까요? 가령 특정 대학 교수가 논문을 발표했는데 이번 논문의 발간이 갖는 그 의미는, 이런 말을 합시다. 그러면 이번 논문의 발간이 갖는 그 의미는, 그 의미까지가 우리는 하나의 명사구 덩어리죠. 그죠?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영어로 명사구로 만들려고 하면은 굉장히 머리가 아프죠. 그러니까 프로페서가 어쨌든 a paper를 release 한 거죠. 이렇게 주어 동사의 형태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서 이것은 it has significance라든가 이런 식으로 사고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영어라는 언어는, 물론 영어라는 언어도 명사구를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러나 명사구를 적확하게 만들어내려면 그만큼 동사에 대한 감각이 좋으셔야 돼요. 근데 그런 동사에 대한 감각이 좋지 않은 분들이 자꾸 어거지로 한국어가 명사 덩어리니까 영어도 명사 덩어리로 해야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영어가 비문이 돼요, 자꾸. 그리고 굉장히 unnatural하고 awkward하게 들리는 그런 영어 구조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조금 더 얘기를 해볼까요? 영어로 말을 할 때는 보수적으로 하자. 이 보수적이란 말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는데, 물론 여기서 말씀드리는 보수적은 정치적 성향을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보수적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더 안전하게 가자라는 의미에 가깝고요. 너무 적확한 표현을만을 쓰려 하지 말 것. 물론 우리 언어를 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타겟 언어에 어떤 소스 텍스트에 딱 떨어지는 타겟 언어가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무지하게 찾고 싶어지는 욕구가 생깁니다. 그랬을 때 뭔가 쾌감도 느끼고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컴퓨터가 아닌 이상은 어떤 상황에서 그렇게 기계처럼 딱딱 떨어지는 표현만을 찾고자 하게 되면 전체 그림을 놓치게 돼요. 전체 아이디어의 어떤 강약 내지는 아이디어의 메인한 부분과 세컨더리한 부분, 이런 것들은 다 놓쳐버리고 미시적인 부분에 갇혀서 그 표현 하나 찾으려고 하다가 전체 문장이 이상해지고 아이디어의 딜리버리는 전혀 안 되는 그런 상황으로 몰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적확한 표현을 쓰는 것은 나쁘지 않으나 그것만 쓰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문제라고 저는 봐요. 물론
영어라는 언어에는 무궁무진하게 많은 표현들이 있고 이디엄이 있습니다. 오케이? 이것들을 우리가 달달달달 다 외운다면 도움이 되겠죠. 그러나 그것 자체만으로 여러분들이 영어를 부드럽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표현을 많이 아는 건 중요하나 우리가 가능한 한 편안한 영어가 좋은 통역이라고 제가 여겼는데 듣는 사람의 입장을 생각을 하셔야죠. 청자의 입장을, 그죠? 여러분들이 무겁게 접근할수록 청자는 물론 여러분들의 그 어디언스는 이 세팅에서는 영어권 사람들이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적확한 표현을 찾고 좀 더 무겁고 좀 더 세밀한 표현을 찾다 보면 듣는 사람은 굉장히 어렵고 불편하게 느껴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표현 단위로 자꾸 외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디에 익숙해지다 그러면 be accustomed to, 그죠? 이것만 딸랑딸랑 외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것이 어떤 현장에서 어떤 on the spot이죠. 그 즉석에서 여러분들이 즉각적으로 응용이 돼서 문장으로 쭉쭉 나올 수 있느냐? 그건 절대 안 돼요, 여러분들. 오케이? 그렇게 되는 작업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자, 일단 그리고 최대한 어법을 지키자. 제가 그리고 뒤에 가서 그러나 땡땡땡을 해놨어요, 그죠? 모든 언어에는 질서가 있죠. 우리 언어에도 우리 언어 고유의 질서가 있고 그것을 우리가 어법 내지는 문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영어에도 당연히 질서가 있죠. 영어의 질서는 그리고 외국어로서 영어를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쉽게 파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몇 가지 룰만 외운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어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어느 정도의 강박은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언어라는 것은 질서를 깨게 되면 여러분들의 언어를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죠. 유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질서에 맞게 영어를 구사해 줘야지 듣는 사람이 편안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러나라는 이 말을 붙인 이유는 이것 자체에만 포커스를 맞추다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디어 전달을 놓치게 되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해요. 실제로 여러분들 많이 경험하실 거예요. 우리 언어를 배우는 외국인들이 있죠. 이들이 문법이나 어법에 대해서 그렇게 딥한 지식을 갖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가령 몇 가지 명사와 몇 개의 동사만 적당히 나열을 해도 우리는 그들이 하는 말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넓게 본 의미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은 분명히 됩니다. 우리가 그거 자체를 추구하자는 것이 아니라 일단 중요한 것은 효과적으로 아이디어를 빨리빨리 전달하는 게 중요한 거지 어법 그 자체에만 꽂혀서 평생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잘못된 거죠. 어법 내지는 언어의 질서라는 것은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러한 차원에서 봤을 때 빈도수가 높은 단어와 표현이 더 안전하다. 그렇죠. 제가 지금 저는 한국어가 모국어입니다. 한국어를 하면서 제가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듣기에 편안한, 즉 빈도수가 많은 단어 내지는 내지는 구문들을 제가 막 자연스럽게 쓰고 있는 거죠. 제가 어떤 의식을 하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만약에 오늘 조금 그 포멀한 어떤 자리이고 제가 오늘은 말을 좀 유식하게 해야겠다. 내가 중간중간에 한자 성어 좀 써야겠다. 그러면 굉장히 의식을 하면서 말을 천천히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제가 한국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제가 아직 지력이 안 되는 거겠지만 어쨌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어에는 빈도수가 높은 단어와 표현들이 참 있어요. 그러니까 많다기보다는 참 많이 있는데 이것들이 너무나 빈번히 사용돼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생각하는 게 기본 동사들이에요. 여러분들 take, get, have, make 이런 동사들이에요. 이런 동사들을 적절하게 쓰면은 웬만한 아이디어는 거의 다 전달이 돼요. 그리고 오히려 그렇게 전달되는 게 듣는 사람도 더 편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종의 선입견을 갖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표현이 더 영어다운 거 아닌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표현이 더 영어다운가 아닌가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외우신 분들은 그 감을 가질 수가 없어요. 영어를 최소한의 어떤 인계 질량에 달하는 양만큼을 읽거나 최소한의 기간 동안 외국 생활을 하면서 감각적으로 그 프레이즈가 쓰이는 그 어떤 그 세팅 내지는 어떤 유시지를 정확하게 알지 않으면 사실은 여러분들이 더 위험한 도박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빈도수가 높은 단어와 표현이 더 안전하다라는 거. 이걸 잊지 마세요. 결론은 the simpler, the better입니다. 오케이? 간결할수록 더 나은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번역이 아니라 통역입니다. 번역은 이런 이론으로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통역은 이렇게 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왜? 듣는 사람이 편해야 되니까. 단 원문의 훼손을 많이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요. 그죠? 자, 기본기가 중요하다. 제가 기본기 얘기하니까 벌써 또 몇 분들은 하품이 나올 거예요. 아유, 또 저런 얘기하는 거지 뭐. 그치? 그놈의 기본기. 그죠? 어쩔 수가 없어요. 세상 만사가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이 80, 많게는 90까지도 기본기가 결정합니다. 기본기가 언어도 중요할 수밖에 없죠. 일단 인풋을 늘리자. 다양한 주제의 글과 소리 자료 노출을 통해서 인풋을 늘리자. 이게 노출인데 글이 이상하게 된 건데. 어쨌든 인풋이라 하면 말 그대로 들어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우리 아웃풋이 하면 나가게 되는 거니까. 특정 언어에 대해서 친숙함, 그러니까 얼마만큼 familiar해지는가? 이것은 얼마만큼 노출되는 거에 따라 결정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글을 안 읽어. 내가 영어로 된 소리는 전혀 듣지 않아. 그런데 나는 영어를 잘하고 싶어.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고요. 마치 음악하는 사람이 나는 음악가가 되고 싶어. 나는 가수가 되고 싶은데 나는 노래 별로 안 들어. 그죠? 나는 노래 들으면 별로 감흥이 없어. 똑같은 얘기예요. 다양한 주제의 글과 소리 자료를 노출을 통해서 인풋을 늘리자인데 일단 다양한이란 말도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언어를 학습하면서 우리 요즘에 미드 좋아하시는 분들 많죠? 저는 미드가 영어 학습에 있어서 굉장히 아주 좋은 자료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구어체 영어를 배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죠. 그리고 소리 자체의 어떤 그 체계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훈련이 될 수 있고 또 다양한 언어 습관에 노출돼 볼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방법이긴 한데 너무 그쪽으로만 경도돼도 문제는 있죠. 계속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또 뉴스만 들어도 경직되는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또 뉴스만 듣고요. 다양한 주제의 글과 소리를 들으셔야겠죠. 오케이? 다양한 주제를 해야지 실제로 같은 동사가 이런 토픽에서는 이런 맥락에서는 이렇게 쓰이는구나라는 감이 생기실 거예요. 오케이. 어쨌든 인풋을 늘려야죠. 인풋이 없는데 무슨 아웃풋이 나오겠습니까? 언어에 창고가 있다면 여러분들 그 창고 안에 곡식이 하나도 없는데 뭘 갖다 끄집어서 아웃풋을 만드실 거예요. 그죠? 인풋을 늘리셔야 되고 빈도수가 높은 영어 문장 패턴을 체득하자. 비슷한 얘기인데요, 결국. 언어의 질서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센텐스 패턴들이 존재하죠. 그리고 그 패턴들을 응용해서 내 아이디어를 자꾸 트라이 해봐야겠죠. 그러다 보면 그것들이 체득하는 거죠. 외우는 게 아니라 internalize 한다고 할까요? acquire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나도 모르게 자꾸 영어를 할 때 그 패턴으로 가고 싶은 욕구가 팍팍 생기는 거죠. 그 훈련이 또 함께 돼야겠죠. 이것도 기본기에 들어간다고 저는 봐요. 오케이? 다양한 내용을 실제 영어로 이야기해보자. 다양한 내용을 실제 영어로 이야기해보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영어 회화, 그러니까 구술력을 키우기 위해서 회화 학원도 다니시고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여 보셨을 거예요. 저도 그렇게 공부했던 기억이 있고 실제로 다양한 내용을 이야기해 볼 수 있는 세팅이 그런데 없어요. 제 경험치로는 그래요. 어떤 회화 클래스에 가면은 여기가 공항이라 칩시다. 당신이 지금 뭐 체크인을 하고 뭐 이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외워서 말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냥 원어민 선생님이 이번에 새로 나온 영화가 아주 재밌던데 그 영화 너 봤니? 너 그 영화 어떻게 생각하니? 뭐 이런 식의 그러면 그냥 자신이 갖고 있는 영어, 그죠? 그걸 가지고 늘 하던 얘기를 또 반복하는 그런 상황밖에 안 돼요. 여러분들이 다양한 내용을 우리가 통역 공부를 하다 보면은 기본적으로 글로벌 워밍에 대해서 또 고민해 볼 수 있겠고 북한 문제도 있겠고 세계 경제 문제도 있겠고 국내 정치 문제도 있겠고 그런 말 우리 한국어로도 잘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걸 우리가 영어로 한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쉽겠습니까? 당연히 안 되죠. 왜? 생각이 없으니까 내가. 결국 통역이라는 것을 통해서 다양한 내용의 토픽을 접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실제 영어로 해보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어휘력도 향상이 되는 것이고 실제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저는 이 단어를 개인적으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고급 영어를 해볼 수 있는 기회들이 생기는 거죠. 나의 소리를 녹음하자. 왜 제가 여기서 녹음을 하냐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제가 수업 방식에 대해서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가 녹음을 강조합니다. 녹음을 해야 내 소리를 내가 모니터할 수 있잖아요. 내 소리를 내가 모니터 해봐야지 내 발음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스스로 느껴볼 수 있죠. 그리고 내가 말할 때 영어의 속도는 어떤지, 내가 영어로 말할 때 호흡이 안정적인지,
내가 무엇인가 잘못된 습관을 갖고 있는 건 아닌지 이것들을 모니터 하려면 녹음을 해야겠죠. 그리고 소리 자체에 대해서 일단 영어를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많은 고민을 하셔야 돼요. 이걸 처음에 버릇을 어떻게 들이냐에 따라서 평생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소리에 대해서 처음 영어를 공부할 때 그렇게 고민을 할 기회가 별로 없었어요. 불행하게도. 그래서 지금도 굉장히 많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창피한 얘기지만.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걸 기본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시고 이 수업에 임하시면서 늘 영어에 그 노출이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시는 거는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케이? 이제 조금 더 뭐랄까 좀 추상적인 얘기를 좀 할게요. 통역은 퍼포먼스다. 그죠? 퍼포먼스라는 게 뭐죠,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우리 퍼포밍 아트 하면 여러분들 어때요? 기본적으로 무대에 올라가서 내가 음악을 연주하거나 춤을 추거나, 그죠? 뭐 연극을 한다거나 등등을 우리가 퍼포먼스라고 하죠, 그죠? 통역은 기본적으로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상황에서 그 사람에게 무엇인가 아이디어를 전달하는 과정이에요. 이거는 엄밀히 얘기하면 어떤 감정 전달도 포함하고 아이디어 전달도 포함하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퍼포먼스에 가깝다고 봅니다. 통역사는 기계가 아니에요. 자꾸 컴퓨터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표현 외워서 이런 말로 하면 딱딱딱 이렇게 해야지.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죠. 그렇게 안 됩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퍼포먼스라는 것은 제가 음악을 연주하는데 그죠? 오늘 같은 곡을 연주할 때도 오늘 이 상황에서는 약간의 임프로바이제이션이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오늘의 느낌은 약간 이런 쪽으로. 그건 제가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거지, 그 순간에. 마찬가지예요. 기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기계처럼 말을 하려고 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얘기예요. 퍼포먼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가령 어떤 뮤지션의 음악을 들었을 때 그 음악을 들을 때 멜로디 하나하나를 다 듣고서 감동을 느끼는 거 아니거든요. 전체적으로 한 곡을 쭉 듣고 나서 그냥 밀려오는 감동이 생기는 거죠. 아이디어의 덩어리도 마찬가지예요. 통역사가 특정 어떤 시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그 연결이 얼마나 부드럽게 되느냐에 따라서 들은 사람은 참 이해가 잘 되네. 저 통역사 참 잘하네. 이런 느낌을 가질 뿐이지 어떤 단어 하나하나를 따져가면서 이거는 지금 하나 오역이 났어. 이런 식으로 따지는 거 아니라고요. 오케이? 그래서 제가 음악 연주자의 자세로 임하자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오케이? 음악을 연주하는 사람이 올라가서 이번엔 미치고 이번엔 도치고 이거 미리 생각하고 들어갑니까? 그렇게는 안 되는 거죠. 자기가 손에 익은 거 그대로 자기를 믿고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오케이? 나는 청자들을 설득하고 있는가? 이 설득이란 말을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데 들어요.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통역을 할 땐 그죠? 듣는 사람은 여러분들의 눈을 마주치면서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야? 라고 듣고 싶은 거죠. 여러분들은 그 사람을 설득해야 돼요. 연사가 한 말을 여러분들이 이해했으면 그건 이미 여러분들의 아이디어처럼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통역에서의 주어는 언제나 I입니다. 언제나 1인칭으로 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처럼 순간적으로 느끼고 그것을 어디언스한테 설득을 해야죠. 그런데 딴 데 쳐다보고서 통역해요. 땅 보고 통역해요. 이 사람이 이런 말 했으니까 나 대충 이렇게 전달하면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고 통역을 하면 듣는 사람은 금방 흥미를 잃습니다. 당연히 이해가 안 되고 또 그죠? 나는 청자들을 설득하고 있는가? 늘 고민을 하면서 연습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일단 제가 생각하는 기본적인 원칙들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이 수업의 어떤 구성 내지는 이 수업을 듣는 방법에 대해서 짧게 이야기를 하고 오늘 토픽 하나를 이어가도록 할게요. 우선 수업에 들어가시면 제가 한국어 원문은 제가 그 통역대학원 그 입시 과정 수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활용했던 자료들이긴 해요. 이것들은 대부분 매거진이라든가 또는 신문에서 제가 발췌해서 편집을 한 내용들입니다. 살짝. 그러나 가능한 한 원문을 많이 뜯어고치지 않았어요. 왜? 한국어는 원래 그렇게 하니까. 한국어를 그렇게 영어로 가기 용이하게 글을 쓰거나 말을 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한국어의 성격이 원래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원문은 제가 최대한 한국어답게 내지는 한국어를 쓰는 사람들의 습관에 맞게 그대로 그것이 설사 어법에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대로 살려놨고요. 그러면 그 원문을 읽고 우리가 패러프레이징을 해야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두 언어가 인터플레이가 기본적으로 word for word로 안 된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그 내용을 읽고 패러프레이징 하는 작업을 첫 페이지에서 하게 될 거예요. 어떤 토픽마다. 이 패러프레이징을 하는 작업은
제가 일단 이거는 인터랙션이 없는 강의이기 때문에 제가 일방적으로 여러분들이 제 생각을 강요할 수밖에 없어요. 원문은 이렇고 그런데 패러프레이징은 나는 이렇게 해봤다. 그래야지 우리가 영어로 갈 때 주어 동사로 잡기도 용이하고 듣는 영어권 사람들은 편안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식의 논리를 가지고요. 그리고 나서 패러프레이징한 내용을 영어로 풀어보기예요. 자, 여기까지는 제가 해설 강의처럼 할게요, 여러분들. 오케이? 패러프레이징한 내용을 가지고 어떤 영어로 갈 수 있는 어떤 접근법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필요한 어떤 터미놀로지가 있겠죠? 단어라든가 표현이라든가 등등해서 한번 살펴보고 제가 어느 정도 뼈대를 그려드릴 거예요. 얼개를 잡을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 것이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순간에 제가 거기서 자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죠 라고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은 강의를 퍼즈 하세요. 인터넷이 좋은 게 뭐예요? 그죠? 이거잖아요. 그죠? 퍼즈 하고 여러분들 스스로 그것을 재료로 해서 말을 해보시고 녹음을 하세요. 그 순간에. 요즘 스마트폰 다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녹음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하는 문장. 정답은 아니에요. 영어에는 정답은 없는 거고 통역에는. 제가 생각해서 나름대로 풀어놓은 문장들을 한번 쭉 읽으면서 다시 한번 제안을 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내용을 또 듣고 다시 한번 또 퍼즐을 주세요. 그 다음에 이 내용을 이제 스스로 내가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또 한번 녹음을 해보시고. 오케이? 이렇게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한 강의에서 제가 기본적으로 2토픽, 길 경우에는 한 토픽을 할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2개의 토픽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게 되면 50분 강의가 실제로는 약 100분 내지는 2시간이 넘게 걸릴 수도 있어요. 그걸 감안하시고 강의에 임해 주시고요. 2단계는 혹시 생략이 된다 하더라도 2단계는 꼭 해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왜 깨지는지를 자꾸 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니까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해서 제가 간단하게 통번역의 기본 원칙들 말씀드리고 이 강의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 한번 첫 토픽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첫 토픽은 아까 모두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환경인데요. 주제는 온난화와 수자원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죠? 어려우면 어렵게 생각하면 어렵고 쉽게 생각하면 쉬운 거예요.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자, 하나씩 봅시다. 최근 세계적인 핫 이슈는 단연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 변화일 것입니다. 지구촌 전체가 온난화로 인한 기후 변화로 물과의 소리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급격한 기온 상승, 변덕스러운 강수량 변화와 가뭄으로 예전에는 경험하지 못한 재해가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충분히. 그죠? 자, 하나씩 봅시다. 최근 세계적인 핫 이슈는 단연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 변화일 것이다.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 변화? 영어도 가능하죠. 그죠? 말 그대로 climate change caused by global warming인데 핫 이슈예요. This is a hot issue. 영어에서도 쓰는 말이에요. 그러나 반드시 이것만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고요. 이건 그대로 어느 정도 옮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구촌 전체가 온난화로 인한 기후 변화로 물과의 소리 없는 전쟁,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확 막히는 거죠. 물과 전쟁을 하면 안 돼요. 안 그래요? 그죠? 물하고 전쟁하면 어떻게 돼요? 안 되는 거겠죠? 그럼 이 사람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뒤에 내용을 보니까 결국 기후변화 때문에 발생하는 어떤 물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 내지는 뭐 disasters, 그죠? problems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해결하려고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그런데 그게 쉬워 보이진 않죠. 그죠? 자꾸 이런 느낌이 와야겠죠. 급격한 기온 상승 블라블라블라 해서 그러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영어에서 그러니까 우리말에서도 이상 기후 현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그러면 영어에서는 이것과 같은 이상 기후 현상들. 그죠?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경험하지 못한 재해가 빈번해지고 있다. 이것도 물론 뭐 unprecedented 이런 말을 생각하면서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국가들의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다. 이 말이면 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풀어본 거는 오늘날 가장 뜨거운 세계적 이슈는 단연코 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일 것이다. 뭐 이렇게 사고할 수 있겠죠. 아니면 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는 세계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되었다. 뭐 이런 것도 되는 것이고 실제로 전 세계의 국가들은 온난화로 인한 물 관련 재앙들을 극복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제가 이 말을 참 말씀드린 건 제가 깜빡했는데 패러프레이징을 한 한국어 내용은 한국어 자체의 퀄리티는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제가 한국어 실력이 이렇게 없어서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영어로 가기 용이하게 사고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패러프레이징한 내용을 읽다 보면은 한국어 되게 어색한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게 어색해질 수밖에 없죠. 내가 영어적으로 사고를 하니까 자꾸. 이해되시죠? 그거는 충분히 그렇게 이해해 줄 거로 양해를 구하고요. 자, 일단은 재앙들을 극복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난 이 정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급격한 기온 상승, 예측 불가능한 강수량, 그리고 극심한 가뭄과 같은 이상 기상 기후 내지는 현상들은 많은 국가들의 지대한 피해를 가하고 있다. 저는 이 정도로 패러프레이징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우리 같이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오늘날 가장 뜨거운 세계적 이슈는 단연코 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일 것이다. 그대로 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the hottest global issue today is climate change caused by global warming. 그죠? 할 수 있어요. 또 뭐가 있을까요? 주어를 아예 기후변화로 잡으면 climate change has become 할 수도 있겠고요. has become one of the world's biggest problems. 그죠? today 할 수도 있겠고요. 여러 가지 어프로치가 있어요. 실제로 전 세계의 국가들은 온난화로 인한 물 관련 재앙들을 극복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물 관련 재앙들이라고 제가 일부러 사고를 한 건데 물하고 전투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결국 countries around the world죠. 그죠? countries around the world가 일단은 고군분투하고 있어요. 저는 이쪽을 생각해 봤습니다. struggle to do. 그러니까 struggle 한다는 얘기는 주어의 입장에서는 뭔가 to do 해보려고 하는데 그게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어쨌든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고군분투한다고 그러죠. 우리가 그럴 때. 이런 맥락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주어를 countries around the world로 잡고 are struggling to. 자, 그런데 물 관련 재앙들을 극복한대요. 무조건 극복하면 overcome 하는 거 아니야. 뒤가 disasters 뭐 이런 거잖아요, 지금. 오케이? 그러면 결국 water related disasters가 있고 이것들을 deal with. 오케이? 또는 이것들을 글쎄요, 뭐 address 그 정도는 괜찮을 것 같고요. 하기 위해서 struggle 하고 있고요. 급격한 기온 상승 블라블라블라와 같은 이상 기상 현상들이라고 제가 풀어놨는데 이것을 영어에서는 extreme weather events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러면 extreme weather events like 이렇게 되겠지, 이제? 오케이? 블라블라고 나와야겠죠. 그러면 급격한 기온 상승이야. 어때요? 우리가 어떤 것이 올라가거나 떨어질 때 steep하게 올라간다고 그러죠. S-T-E-E-P. 오케이? 그러면 steep temperature rises. 그렇죠? 예측 불가능한 강수량. 영어에서는 rainfall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때요? unpredictable rainfall. 그죠? 이건 불가선으로 마셔야 될 때는 unpredictable 하죠. 그리고 극심한 가뭄. 영어에서는 severe droughts 말을 씁니다. 가뭄할 때 drought 알죠? 자, 그러면 제가 기본적인 재료는 드렸어요. 제가 여기다가 너무 많이 적지 않는 이유는 이거 하나 빠졌네요. 지대한 피해를 가하고 있다. wreak havoc on somebody, on something. 이게 뭐 황폐하게 만든다 이쪽에 이미 가까운데요. 이해됩니까? 제가 많이 쓰지 않는 이유는 너무 많이 들게 되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연습이 안 돼요. 오케이? 자, 이쯤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퍼즐을 주고 그 다음에 고민하고 여러분들 스스로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또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번 퍼즐을 주고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네. 어렵지요? 그죠? 될 것 같은데? 안 되죠, 잘. 그죠? 자, 봅시다. 바로 영어로 가죠. Climate change caused by global warming is 또는 has become one of the world's biggest issues 또는 has become a global issue. 다 돼요. 주어를 또 바꿀 수도 있겠고요. 어쨌든 사실은 근데 이게 climate change라는 단어 자체가 이게 너무나 상식적이기 때문에요. 영어에서는 많은 경우 생략하고 쓰는 경우가 많고요. 오케이? Indeed. 자, 제가 실제로 했는데 이런 부사가 많은 경우 들어가서 문장과 문장 사이에 조금 뭐라 할까요? 기름칠을 좀 해줘요. 지금 얘가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됐잖아요. 이 내용을 좀 더 구체화하고 싶은 거죠. 어떻게 그런지, 그지? 그래서 이걸 굳이 우리말로 하면 실제로가 되고 영어에서는 indeed가 되는 거죠. Okay. Indeed, countries around the world are struggling to deal with water-related disasters caused by global warming. 그죠? 이해됩니까? 또는 water-related problems. 다 괜찮아요. Extreme weather events like steep temperature rises, unpredictable rainfall, and severe droughts. 그냥 droughts가 아니라 severe하대요. 아주 가혹하게, 그죠? 아주 심각한 거죠. Are wreaking havoc on many countries. 마침표가 빠졌다. 죄송합니다. 자, 어쨌든 wreak havoc on이에요. 오케이? 여기서는 시제가
현재 진행형을 쓰는 게 가장 내추럴하겠죠. 지금의 상황을 그러니까 describe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면 당연히 진행형을 쓰는 게 좋겠죠. 이해되시죠? 자, 조금 가봅시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보고서에 따르면 지구는 과거 150년 동안 평균 기온이 약 섭씨 0.7도 상승했습니다. 기온이 3도 상승하면 기근으로 인한 사망자가 약 5억 5천만 명으로 증가하고 최대 50%의 생물이 멸종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 IPCC가 일종의 단체가 되는데요, 지금. 요건 뒤에 가서 제가 영어 얘기하면서 얘기를 하고요. 어쨌든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협의체 보고서에 따르면 이 정도는 영어도 그대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기본적으로 according to report by somebody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그죠? 일단은 150년 동안 평균 기온이 약 섭씨 0.7도 상승했다. 그러면 지구는 평균 기온이 이렇게 됐지만 지구의 평균 기온이 지난 150년 동안 0.7도만큼 상승했다가 되죠. 영어는, 그죠? 기온이 3도 상승하면 기근으로 인한 사망자가 약 5천만 명으로 증가하고 블라블라 해서 멸종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럼 이건 지금 일반론이에요. 그죠? 이 보고서의 내용이라 볼 수도 있겠고요. 일단은 자, 내용을 바로 보죠.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가 발간한 뭐 이렇게 말을 넣어준 거죠. 보고서에 따르면 지구의 평균 기온은 지난 150년간 섭씨 0.7도 상승했다. 그러니까 만큼이라고 생각을 해야겠죠, 머릿속에서는. 지구 평균 기온이 3도 상승하면 기근으로 사망하는 사람들의 수가 전 세계적으로 5억 5천만 명에 달하고, 그렇죠. 오케이? 5억 5천만 명으로 증가하고, 뭐 둘 다 비슷하긴 한데 이건 이제 영어의 표현은 달라지죠. 그죠? 지구 생물의 최대 절반이 멸종할 수 있다. 많게는 절반이, 이런 느낌의 최대죠. 자, 바로 가보죠. IPCC인데요. 이거를 The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라고 하는데요. 뒤에 영어는 그때 보시고, 이건 중요한 건 아니고 일단 여러분들은 IPCC를 하셔도 되고요. 보고서에 따르면 이걸 할 수 있겠죠? 지구의 평균 기온이에요. 일단 명사, 주어를 잡아야겠죠. 오케이? The average global temperature가 되겠죠. The average global temperature. 이거는 지금 더를 쓰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숫자가 정해진 느낌이 강하죠, 이거는. 그죠? 더를 써야 돼요. The average global temperature가 일단 섭씨 0.7도만큼 상승했다야. 그죠? 구문은 기본적으로 rise by 몇 도가 와야겠죠. 오케이? 그러면은 뭐 0.7 degrees 섭씨니까 어떻게 돼요? Celsius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런데 언제 기간 동안? 지난 150년간. 요게 in the past 150 years가 되겠죠. 이건 부사구로 뒤로 빼야겠죠. 지구 평균 기온이 3도 상승하면, 이건 일단 일반론이니까 if 어때요? The average global temperature rises by 3 degrees Celsius. 그죠? 기근으로 사망하는 사람들의 수, 이걸 주어로 잡아야겠죠. The number of people who die of starvation. 그죠? 우리 starvation이라는 단어 알죠? 그죠? 또는 famine이 되겠는데, 이게 worldwide 어때요? 5천만 명에 달하다. 이럴 때 쓸 수 있는 동사가 reach 하는 거예요. 오케이? 바로 이건 타동사입니다. 이럴 때 자꾸 reach to를 쓰는 분인데 to 쓰면 안 돼요. 오케이. 결국 reaches라고 해야겠죠. 이거는, 그죠? reach 일반론이니까 지금. 또는 could reach. 그죠? 지구 생물의 최대 절반이 이렇다. up to예요. up to half of all the species 또는 creatures on the planet. 종으로 본다면 species가 되겠고요. 이건 다 생명체들이 되겠고요. 멸종하다라는 동사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대표적인 게 go extinct라는 단어가 있죠. 우리 extinction 할 때, 그죠? go extinct. 이럴 때 go는 가다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상태 동사로 봐야 되는 거고, extinct 된 어떤 형용사가 되는 그런 상태가 되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겠죠. 자, 이 정도 재료를 가지고 또 여러분들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오케이. 재미있죠, 그죠? 해보면 재미있어요. 자, 가보죠. According to a report by the IPCC, 그죠? 이것은 short for the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이것을 줄임말인데 이 정도 의미가 돼요. The average global temperature has risen by 0.7 degrees Celsius. 그죠? 자, 여기서 완료가 와야겠죠, 여러분들. 그죠? 아까 여러분들이 혼자 try 해보면서 여기서 자꾸 시제가 깨진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오케이? 지금 상태를 지시해야 되니까 이건 현재 완료가 와야죠. 그죠? In the past 150 years, if it rises by 3 degrees, 그죠? 이럴 때 if는 가정법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그냥 조건 구문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20 받는 건 지금 the average global temperature죠? 이것이 3도만큼 올라가게 되면
The number of people who die of starvation could reach. 이건 가능성을 본 겁니다. could을 썼기 때문에. 오케이? 550 million worldwide. 이건 부사예요. 전 세계적으로. And up to half of all the species. 그죠? 그러니까 많게는 전체 종의 절반이 on earth 또는 on the planet 둘 다 가능하고요. could go extinct. 됐습니까? 오케이. 좀 더 가볼까요? 이렇듯 기후변화가 가시화되면서 물관리 패러다임도 따라서 변화하고 있습니다. 물관리 패러다임이 과거에는 안전하고 풍부한 물에서 최근까지는 깨끗한 물 공급으로 이제는 한 발 더 나아가 인체의 건강한 물로 진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아하, 이것도 힘들어진다. 그죠? 왜 힘들어져요? 이 글을 쓰신 분 또는 이걸 말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 연사의 어떤 언어 습관이 자꾸 나오는 거죠. 가시화된다.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기후변화가 가시화된다는 게 앞의 내용과 논리적 고리를 생각해 본다면 결국 기후변화로 인한 어떤 결과들을 우리가 이제 경험하고 있는 거죠. 이걸 가시화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그죠? 그죠? 물관리 패러다임. 이거 외래어로 참 많이 쓰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외래어로 참 많이 쓰는 단어이긴 한데 이게 적확하게 맞을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요. 이건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고 언제나. 물관리 패러다임이 과거에는 이렇게 해서 어쨌든 쭉쭉 나가다가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여기서 또 허걱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들 진화하면 어때요? evolve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주어가 패러다임이 evolve 하고 있다. 그죠? 아, 이거 틀린 건 아니에요. 뭐 어거지로 껴 맞추면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아까 제가 강조했죠. 오늘 그 설명을 좀 앞에서 하면서 듣는 사람이 편안하게 하자고요. 듣는 사람이 편안하게 하려면 이런 식의 접근을 가끔은 피하는 게 좋겠죠.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처럼 온난화의 결과를 우리가 직면하게 되면서 아주 영어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한국어는 어색하죠. 우리가 우리의 수자원을 관리하는 방식 역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일반 주어니까요. 위로 갑시다. 과거에는 물 관리의 주안점은 어떻게 안전한 식수와 충분한 물을 제공할 것이냐에 있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는 그 주안점이 어떻게 깨끗한 물을 제공할 것이냐였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어떻게 건강한 물을 제공할 것이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지금 이 한 문장이 저는 여기서 세 문장으로 쪼개졌을 거예요. 그죠? 이만큼 쪼개진 거예요. 이렇게 사고하지 않으면 굉장히 혼란스럽게 들릴 수 있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해 볼 수는 있어요. 자, 가봅시다. 이처럼 온난화의 결과를 우리가 직면하게 됐다. 그죠? 되면서, 그러니까 as로 가볼까요? 그러니까 as we face the consequences of global warming. 지금 뭐 이런 웨더 이벤트가 많다면서요. 그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고요. 그죠? 우리의 수자원을 관리하는 방식이 바뀌고 있다. 그러면 the way we manage our water resources. 그죠? our water resources를 우리가 매니지하는 그 방식이 changing, 바뀌고 있대요. 과거에는 물 관리의 주안점은 어떻게 하느냐. 그죠? 그러니까 이럴 때 주안점을 전 the focus로 보는 거죠. 그러면 in the past, the focus of water management was on 어떻게? on how로. 그죠? 여기가 있네. 그죠? how로. 이 how로, what to do, 뭐 이렇게 whether to do 이런 식으로 그 명사 구 내지는 절을 만들어 나가는 능력이 굉장히 또 중요한 거고요. 어쨌든 the focus was on how to 자 이것들을 제공하는 거죠. how to provide 뭐를 safe 한 거죠. safe drinking water 그리고 enough water 그죠? enough water.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에는 in recent years 이런 부사가 가능해요. 이거 상당히 기묘해요. 이 부사가 in recent months, in recent years, in recent days 이런 식으로. 그리고 중요할 것은 recently란 부사처럼 이 부사를 썼을 때는 언제나 완료 아니면 과거의 시제를 선택하셔야 돼요. 현재형은 못 쓴다는 겁니다. 현재형은 못 써요. 오케이? 이거를 명심하셔야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원문에는 없었죠. 제가 영어로 갔을 때 느낌상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더 나아가 이 말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take a step further. 오케이? Now we've taken a step further. 근데 어떻게 하고 있어? 건강한 물. 이 말 자체는 애매하죠. healthy. 그죠? healthy water를 how to provide healthy water를 할 건지에 focusing on 하고 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됐죠? 자, 여러분들의 시간이에요. 시작. 네, 좋습니다. 가보죠. Now
As we face the consequences of global warming, the way we manage our water resources is also changing. In the past, the focus of water management was on how to provide safe drinking water and enough water. In recent years, it has been on, 이 시 받는 게 더 focus예요. The focus has been on how to provide clean water. Now we have taken a step further. 이것도 완료 보는 게 부드럽겠죠. 이런 상태니까 우리가, 그죠? 그런데 어떻게 하면서 focusing on 하는 상태에서 또는 focusing on 하면서 이렇게 봐야겠죠. How to provide healthy water. 여기다가는 quote를 해주는 게 부드럽겠습니다. 됐죠? 가보죠. 글로벌 기후 변화로 물의 가치는 상승하게 마련이다. 미래는 물 강국이 세계를 지배한다는 말도 있을 정도입니다. 물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물 순환 체계 모든 과정을 포괄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짧은데 여기가 힘드네요. 물 순환 체계의 모든 과정을 포괄하는 시스템. 이 순환 체계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갖는 건지 우리가 나름대로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렸고요. 물 강국이 세계를 지배한다. 너무 강하게 들리고요. 그죠? 오케이. 나머지는 뭐 그런 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아요. 자, 바로 가보죠. 기후변화는 물 가치의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다. 마련이다라는 말이 갖는 어떤 뉘앙스를 생각해 본다면 이 사람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거겠죠. 그렇다면 제가 여기서 한국어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했지만 이건 단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동사를 will을 고민해야 되는 상황일 것 같아요. 이거는. 오케이? 미래는 물 강국이 세계를 지배한다는 말도 있을 정도다. 말도 있을 정도다. 이런 말은 참 그대로 옮기기가 애매해요. 그죠? 뭐 it can be said that도 아니고요. 그죠? 오케이? 저는 그래서 일각에서는 some이에요. some people, some say. 이게 참 이럴 때 기묘해요. 일각에서는 이런 말 합니다. 이게 결국에는 그런 말 아니에요? 한국어가 지금? 그쵸? 결국 물 강국. 이것도 골 때리는 말이죠. 물 강국이 어딨어 이상해. 그죠? Countries that are powerful, what? In water? 이상한 말이잖아요. Water powerful country. 안 돼요, 말이 다. 오케이. 그러면 이 사람이 말하는 물 강국은 뭘까요? 결국 앞에 수장 관리 얘기했잖아요. 물 관리. 그러니까 물 관리를 성공적으로 잘하는 국가들. 이런 국가들은 결국 세계를 주도할 것이다. 이런 말 아니겠어요. 그죠? 그렇게 풀어야겠고. 우리가 문제의 중요성, 물 문제의 중요성. 물 문제 아니에요. 물이 왜 문제예요? 그죠? 수자원의 중요성이지. 그지? Water resources의 어떤 importance를 우리가 recognize 하고, 그리고 물의 순환책이라는 게, 물이라는 것도 어쨌든 물질이니까 이 세상에 생성이 돼서 사라지는 어떤 사라지지 않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도는 라이프 사이클이 있잖아요. 그죠? 이거에 대해서 이것을 포괄하는, 이것들을 아우를 수 있는 시스템을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이 말 같아요. 제가 해석한 거는. 물론 여러분들이 저하고 생각이 다를 수는 있어요. 생각이 다르신 분들은 저에게 이메일 보내주세요. 오케이. 어쨌든 그래서 저는 기후변화는 물 가치의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다. 단정하고요. 일각에서는 수자원 관리를 잘하는 국가들이 세상을 주도할 것이라고까지 말한다. 제가 지배가 너무 세니까 주도한다. 뭐 이 정도 생각을 했어요. 수자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물의 생애 주기를 아우르는 새로운 수자원 관리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정도 생각합시다. 자, 가보죠. 기후변화예요. climate change죠. 그죠? 계속 나왔고. 물 가치의 상승. 오케이. 그러면 water values rise. 이렇게 생각하지 말자고요. 오케이. A rise in the value of water. 오케이. A rise in the value of water. 이거는 water's value가 되죠. 문법적으로는. 그리고 이 value는 불가산으로 쓸 때 그 value예요. 그러면 기후변화가 어때요? lead to, 그죠? 또는 result in. 근데 이어질 것이다. 단정한다면 will도 가능하겠고 아니면 be going to도 가능해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오케이? 일각에서는 수자원 관리를 잘하는 국가들이 세상을 줬다. 그죠? 그럼 some say 또는 some even say 이 정도 나올 수 있겠죠. Some even say 뭐야? Countries that are successful in 뭐였죠? Managing 이렇게 된 거죠. Managing water resources. 그죠? Countries that are successful in managing water resources. 얘네들이 어때요? Are highly likely to 뭐였죠? Dominate 또는 lead the world. 이게 좀 지배한다고 한다면 이쪽이 좀 가겠고요. Lead the world. 이 정도면 충분하겠고요. 따라서 우리는 뭐 해야 되죠? We need to recognize the importance of water resources. 그리고 어떤 시스템 만들어야 돼? 우리가 이런 시스템이죠. 그러면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 시스템을 만들면 우리가 build 할 수도 있겠고 create 할 수도 있겠죠. 뭐 create 할까요? 그러면 여기서는 그래서 we need to create a system. 어떤 시스템이지? That 또는 that encompasses. 그러니까
조동사 would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 시스템이 만들어진다면 이런 조건이 단다면 would가 튀어나올 수도 있겠고 아니면 바로 그냥 encompass라는 동사 쓸 수도 있겠고요. 오케이? 자, encompass 한다는 얘기는 말 그대로 영역으로 봤을 때 아우르는 느낌이에요. 전부 다.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the life cycle of water 이 정도를 일단 봅시다. 자, 여러분들의 시간이에요. 자, 가보죠. Climate change will lead to a rise in the value of water. 그렇죠? 또는 result in 아까 나왔던 것처럼 할 수 있겠고 Some even say that countries that successfully manage water resources 전 이렇게 갔네요, 우선 또 그죠? 또는 that are successful in managing water resources 할 수 있겠고 will lead 또는 dominate the world. Okay? It's time to recognize the importance of water. We need to 할 수도 있겠고요. 이렇게 it is time to 구문을 쓸 수도 있겠고요. And create a new water management system that encompasses the life cycle of water. 또는 이 자리에 would가 들어갈 수도 있겠고요. 오케이? 이해되시죠? 오케이. 자, 여기까지가 그죠? 오늘 저희가 살펴본 내용이에요. 오늘 제가 앞에서 그 인트로덕션이 좀 있었기 때문에 한 타픽밖에 못 다뤘는데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하고 나머지 19강을 제가 이끌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운 과정은 아닐 거예요. 특히 영어에 어떤 그 노출이 많지 않으신 분들은 처음에 조금 버거워할 수도 있겠으나 제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그래 사고를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패턴들을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거구나 영어는 그죠? 이렇게 깨달음이 올 수 있다면 충분한 투자 가치가 있는 강의가 있지 않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1강은 여기서 마치고요. 여러분들 2강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